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 간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공정개발 분야의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선과 장비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및 법인 셋업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올해 8월 졸업 예정인 분들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어가 필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7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에서 전표 처리와 소모품 관리, 전사 행사 지원을 담당할 총무팀 사무보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초대졸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운전이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엠미디어 플랫폼에서 플랫폼 서비스 기획 업무 및 신규 서비스 기획, 개발 등을 담당할 플랫폼 서비스 기획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획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플랫폼 서비스 기획 업무 경험과 또 백엔드 시스템 기획 업무 경험 등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0일 오후 7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에서는 모바일 기기 설명 및 시연 제품 사용 컨설팅, 그리고 앱 설치 활용법 등 업무를 담당할 갤럭시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마인드와 모바일 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4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기획단 분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빵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가연, 소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학생, 가연 학생 좀 자주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나왔을 때 이제 종강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홀가분한 얼굴로 왔었는데, 자, 그렇다면 방학 계획 세웠나요? 네, 저희도 이제 방학이니까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고 여행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고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운전면허를 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주에 여행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 주에 여행 계획이 있는데 이제 아직 누구와 갈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그저 날짜만 정해놓은 상태인데 또 여름이니까 물놀이가 굉장히 가고 싶어서 물놀이를 갈 계획을 열심히 세우느라 다이어트가 한창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뺐다고 지금 네. 아까 대기하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가연 학생은 방학 계획 세웠나요? 네, 저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선물 같은 시간을 만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또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즐길 거리들도 많으니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좀 푹 쉬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진짜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직업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많이 다가오는데 다들 힐링하러 다들 떠나시곤 하시잖아요. 네. 저도 다 막 던져버리고 그냥 여행을 바로 가버리고 싶어가지고 이곳저곳 여행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숙소라고 생각하는데 호텔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너무 가고 싶은 곳이어서 호텔을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니까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접하게 되면서 너무 친절하시고 굉장히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여서 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행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요즘 좀 호캉스라고 해서 호텔에서만 바캉스를 보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호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호텔리어분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연 학생? 네, 요즘은 여행을 가는 대신 호텔이라도 가자 해서 호캉스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해요.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를 합친 합성어인데 바캉스를 가지 못하는 대신 호캉스를 떠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호텔 안에서 저희의 편한 이용을 도와주시는 호텔리어 분들 덕분에 이 호캉스라는 게 조금 더 유행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이 호텔리어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좋은 호텔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충전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그게 추억이 되고 좋은 경험으로 남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두 친구들도 혹시 호텔이나 호텔리어에 관련된 기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세부를 다녀왔어요. 오. 근데 그 세부를 갔을 때 호텔의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호텔리어 분께서 이제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객실로 약을 가져다 주시고 오. 늦은 새벽에도 물이 마시고 싶으면 물을 가져다 주시고 또 저희가 일찍 나가서 아침을 못 먹게 되면 도시락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친절이 너무 감사드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팁도 드리고 이러게 됐었는데 제가 정말 호텔을 자주 방문한 적은 없지만 마치 엄마의 케어를 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아침을 못 먹는다고 도시락을 싸서 저희에게 주실 때는 정말 호텔리어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체험에서 만난 호텔리어 분들도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들께 좋은 기억을 선사했을지 청년기획단의 호텔리어 체험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호텔리어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JS 호텔 총지배인 황대규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예요. 저희는 하스피털리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환대 산업입니다. 즉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고객을 만족하고 그런 만족한 고객이 호텔에 다시 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일즈 마인드입니다. 즉 다시 오신 고객들에게 그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만이 호텔 기업으로서 영속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 호텔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은 크게 두 가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OFJT라고 하는 집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장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하는 OJT,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그 부서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직무, 스킬, 마인드, 태도에 관련된 것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텔리어 분들 일하시는 거 뵙고 오니까 되게 다양한 복장 착용하고 계시던데 혹시 저희도 체험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 호텔에서 이번에 준비한 유니폼이 프론트데스크 유니폼이랑 식음료 홀 직원이 입는 유니폼이고요. 이번에 입어보시고 한번 체험해볼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좀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게. 근데 이렇게 입는 거 맞나? 그럼 제가 매무새를 좀 다듬어 드려도 될까요? 네. 유니폼은 호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 우선은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지만 우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고요. 이쪽 단추를 잠가 주시면 될 텐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에 보시면은 명찰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왼쪽 가슴에 봤었을 때 일자로 되도록 하시고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단추는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옷 입어보니까 완전
호텔리어 된 것 같은데 뭐 서비스 이런 것도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하기 전에 한번 교육을 좀 먼저 받아볼까요? 인사교육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를 하실 때 양수거지를 하시는데요. 왼손이 오른손을 감쌉니다. 그리고 배꼽 위에 이렇게 놓고요. 어깨에 살짝 힘을 빼주시고 앞에 보시고 한 30도 내지 45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올려주시고 어깨에 살짝 힘 빼주시고 정면을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30도로 내려가도록 하는데 내려갔을 때 포즈를 잠깐 주시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해봤는데도 팔에 경련이 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빠진다니까 진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잠깐 서 있었는데도 뭔가 다리가 아프고 경직된 느낌인데 내일 서 계신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스트 스마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대규 호텔리어님의 인터뷰와 함께 또 우리 친구들이 체험을 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아니 이렇게 인사 고개 숙이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게 평소에 인사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 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선은 1m 앞에 두고 또 오른손을 앞에 둔 후에 천천히 내려가서 멈추고 또 올라와야 하더라고요. 또 인사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텔 서비스에 있어서 인사라는 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의상도 제대로 갖춰 입고 딱 해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모습이 잡히는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네, 이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뭐 알바도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했던 알바 중에 토다이라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할 때 제가 다른 많은 알바 중에서 그런 이렇게 호텔리어 같은 알바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중요한 알바이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어야 되고 고객한테 늘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니 유진 학생은 지금 내레이터 모델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크게 좀 비슷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도 큰 틀에서? 나레이터 모델은 이제 마케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일이라서 고객을 잡아 끌어와도 되고 고객을 눈을 마주치면서 막 표정을 찡그려도 되고 막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되는 업무인 대신 이 업무는 이제 보여지는 게 더 집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운 인사법도 배워보고 유니폼도 직접 입어봤는데요.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 호텔리어 어떤 직업 같았습니까? 네, 저는 늘 호텔리어 분들이 저희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소개해 주실 때마다 정말 어떻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절한 분들과 일을 하면 정말 즐겁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호텔리어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고객분들을 대할 때도 직원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과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갔을 때도 즐거웠고요. 황대규 지배인님께서 말씀하시길 호텔에는 심적 여유를 갖춘 이런 매너가 있는 고객들이 방문을 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너 있고 깔끔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호텔리어라는 직업 사실 뭐 방송에서도 자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참 친숙한 직업인데 그래도 이렇게 체험을 딱 해봤을 때는 분명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낯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도 방송이나 뭐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접했던 직업이기도 하고 예전에 단기로 호텔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어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많이 접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호텔리어라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고급스러운 호텔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모습으로 능숙하게 서비스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숙하기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호텔 전체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또 업무별, 직무별로도
구체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은 후에 복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서비스를 하시는 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게 서비스가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직업이나 노력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정말 두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참 다양하게 본 것 같습니다. 뭐 내레이터, 모델, 식당, 그리고 호텔까지 나왔는데 호텔에서 어떤 일을 해봤죠? 예전에 단기로 호텔 알바를 신청을 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그때 다른 업무를 했었어요. 뭐 컨퍼런스룸 같은 곳을 세팅하는 업무도 해보고 뭐 식기 같은 거에 물기를 제거하는 그런 업무도 해봤는데 처음으로 머리망으로 머리를 묶고 복장도 갖춰 입고 구두를 신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진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신났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발도 아프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그냥 가고 싶다 이 말을 1초에 한 번씩 내뱉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을 다 채운 후에 일을 다 하고 나서 돈을 받게 되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더라고요. 아, 입금이 되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돈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취재에 가서 일하시는 호텔리어분들을 보니까 이 기분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뭐 입금만한 게 없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으로 본 체험 외에도 호텔리어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혹시 유진 학생이랑 가연 학생이 내가 호텔리어가 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유진 학생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호텔리어로 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 저와 맞지 않을 것 같고 저희 과 특성을 살려서 이제 호텔에 맞는 고객별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방문한 JS 호텔은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방문하는 호텔이어가지고 비즈니스 고객에게 맞춤된 서비스가 많았어요. 뭐 이제 출퇴근에 교통편을 제공해준다던가 아니면 세탁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텔리어가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가족별 단위를 맞춤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4남매여서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봐오다 보니까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고객들이 놀러 나간 낮이나 밤이나 이럴 때 고객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고 양육을 해주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면 고객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잊고 지냈던 시간이나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게 그런 여유를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호텔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베이비 케어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진 학생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부모의 마음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가연 학생은 어떤 생각 해봤나요? 저는 프론트에서 한번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봤던 복장도 호텔리어 분들이 프론트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복장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큰 이유는 고객이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과 나가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론트에서는 고객의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관리하면서 호텔의 이용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 프론트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친절한 미소와 서비스로 고객에게 호텔의 첫인상과 끝인상을 정말 좋게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첫인상과 끝인상을 함께하고 싶다. 일단은 뭐 호텔리어란 직업 자체에 좀 충실한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연 학생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또 이번에는 호텔리어 체험도 해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이 생각하는 호텔리어란 직업의 장점과 또 단점을 구분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진 학생?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쾌적하고 매너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수하거나 이럴 때 서로 감정적여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매너와 예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환경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반면에 단점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이제
그 지배인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자신이 이제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객에게 늘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늘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에게 친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 서비스직이면 참 누구나 공감할 만한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학생은 그래도 항상 볼 때마다 명랑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이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참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연 학생은 그렇다면 아, 나도 한번 호텔리어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진 않았나요? 지배인님께서 네.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호텔리어를 선택한 동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고의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생각에 짧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비록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알바를 해보다 보니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똑같은 업무더라도 배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볼 생각이 들었나요? 어땠어요? 제가 아까 진지하지만 짧게 고민을 네.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유로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나 밝은 미소로 또 빈틈없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장을 단추부터 앞치마, 리본까지 정말 신경 쓰는 것도 많아야 하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게 생각만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가연 학생은 또 입금이 되면 바로 보람을 느끼면서 역시 호텔리어 하길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장점이 큰 만큼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좀 어울릴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세심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객이 호텔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 지배인님이 이곳저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세심한 거, 뭐 호텔 방 안의 베개 각도, 또 비치되어 있는 어메니티, 또 심지어는 레스토랑에 있는 초밥의 밥 양까지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고객들은 무의식적으로 받는 이 서비스 하나하나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호텔리어분들의 세심한 관심 속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심함이 없으면 호텔리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대충대충 보고 좀 무심한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학생은 좀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저도 일단 세심함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 더 꼽는다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호텔리어로 일을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제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하여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때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진 학생이 상당히 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텔리어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이렇게 호텔리어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내하는 직업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고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저는 정말 몇 시간 서 있느라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집에 가고 싶은데 고객이 오면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제가 가장 빠르게 관뒀던 알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거여서 저는 호텔리어는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호텔리어가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께 또 새삼 또 존경을 표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호텔리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것이 호텔리어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완벽한 모습으로 근무를 한다라는 게 참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전체 서비스 교육도 받고 또 업무별, 직무별로 여러 교육을 받은 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모습으로 고객 앞에 나서서 업무를 본다는 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서비스라는 분야의 전문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근무를 하는 내 모습에 좀 힘든 점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어요. 내 일하는 모습이 멋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취한다. 네. 그렇군요. 유진 학생은요?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고 매너 있는 환경에서 일한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호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 모두가 매너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신입사원분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신입사원분도 그렇고 지배인님께서도 그러시고 고객이나 직원분들이랑 모두 매너 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호텔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모두 여행을 오거나 심적인 여유가 가득한 채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여유 있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저희가 직접 봤을 때 실제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서로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두 친구가 호텔리어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늘 또 물어보는 게 있죠. 이 호텔리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호텔리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배인님께서 호텔은 집 떠난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호텔리어가 그런 제가 떠나온 집에서 저를 맞이해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 같더라고요, 호텔리어 분께서. 그래서 이제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나무처럼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저희가 쉴 수 있게 쉴 만한 그늘을 마련해주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유진 학생이 또 작년에 세부 여행을 다녀와서 네. 그런지 상당히 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니까 그때의 기억을 네, 많이 맞습니다. 더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가연 학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텔리어는 젓가락 혹은 숟가락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수저가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이 정말 좋은 방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텔리어 분들이 없다면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지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객을 응대하시는 호텔리어 분들 덕분에 호텔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맛있게 음미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오늘 비유가 좋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호텔리어 체험을 하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싶은 게 있다면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제가 호텔리어 체험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크게,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제가 그날 갔을 때 호텔에 있는 뷔페를 먹어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가지고 호텔 내에 있는 뷔페를 촬영만 하고 먹지를 못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집에 가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아이고, 네. 저런. 이제 다른 분들은 호텔에 방문을 하시면 그 호텔에 있는 서비스나 호텔에 있는 뭔가 그런 거를 다 누려보고 오신다면 더욱 호텔을 진정으로 누려보고 진정으로 다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할 때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데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맛있는 뷔페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 학생은요? 저도 똑같이 지배인님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걸 못 받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초밥에 밥 양까지 신경을 쓰는 레스토랑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저희가 호텔리어 복장 체험도 해보고 또 호텔리어 분들이 받는 인사교육을 짧게나마 받아보고 다시는 못할 경험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뿌듯했고 이 취재를 마친 후에 언니랑 막 호텔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호캉스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주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말 유쾌하게 직업을 체험을 하는데요. 다음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을 또 체험을 해보고 싶은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저희 팀은 개인적으로 다음 직업을 살짝 말씀드려보자면 네. 저희 팀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사무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좀 더 활동적인 직업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골프 선수를 한번 취재를 나가보려고 해요. 이제 물론 골프 선수가 아주 예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골프 선수가 이제 청년이나 이런 저희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주 늦게 시작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직접 가서 골프 선수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연 학생은 또 이 직업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거 없나요? 저는 미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약간 미용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용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미용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뭐 머리를 만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이 취재를 해볼까 저희가 상의를 한 후에 한번 취재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뷰티 관련 종사자분들까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1부에서는요. 김가연, 소유진 학생과 함께 호텔리어란 직업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고생해주신 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